좋아요, 구독. 네, 금융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피해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주요 법률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개선책이 좀 나오고 있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이렇게 통신 사기를 당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통신 사기 피해 금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환급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라고 민사 법원에 가서 이거를 소를 제기를 한다라든지 뭔가 신청을 하고 그 절차를 기다려서 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돈을 받는 이 절차를 원래 원칙대로라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만 들어도 너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특별법에 따라서 일정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이런 통신 사기 피해를 받았어요라고 구제 신청만 하면 한 달 안에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특별법이 마련이 됐고요. 실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하면요. 일단 지급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채권 소멸 절차를 이제 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실제로 2개월이 경과하면 이 사람이 채권이 소멸된다라고 보고요. 14일 이내에 이제 환급 금액이 결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그 환급 금액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좀 간소화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시행 중이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이게 제도가 운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내가 전화를 받아서 뭐 어디에 속아가지고 돈을 입금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 정보를 빼내가가지고 다른데 이제 송금하게 된 뭐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꼭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됐고요. 실제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지급 정지를 금융회사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수사기관이 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채권 소멸 절차 거치고 피해 환급금 얼마인지 산정을 해서 지급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게 이제 뭐 개선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범위는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상자산 관련돼서도 범죄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이러한 특별법이 적용이 되게 해서 만약에 이제 가상자산화 되어 있는 그런 피해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빨리 좀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개선책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개선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간소화된 구제 신청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됐을지 참 아쉽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이스피싱의 피해에 대해서 처벌에 관련된 수위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 드라마만 보더라도 정말 엄청난 그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히어로가 등장해서 그 기지를 폭파시키거나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처벌은 어느 정도 받나요? 이게 과거에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도 따지고 보면 우리 형법상의 사기죄와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금전을 편취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일반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양형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하고 하면 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 그러니까 전기통신 금융 사기범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이 특별법이 역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이 벌금의 경우에도 범죄 수익이 있으면 그거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었고요.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그 선고되는 사례들을 좀 보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기준도 이제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원론적으로 하면 이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사건이 있었냐면 이 피해 26억 원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한테요? 아니 다양한 아, 사람, 여러 네네네. 명이죠. 여러 명에게 피해액 26억 원을 발생시킨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단이 이제 검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총책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설계를 하고 뭐 누구 이제 유인책 다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우두머리의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이 총책에게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일반 사기죄를 적용을 했다면 이렇게 20년 나오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통신 금융 사기범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이고요. 처벌 수준은 과거에 비하면 이제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담 정도가 굉장히 낮다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뭐 어디 가서 돈 찾아와라고 하면 단순 조력한 그런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조금의 이제 조력만 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